안녕하세요.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이자 한약 박사 디스코 한의원 은영준 원장입니다. 음, 신경재생 한약 처방할 때 많은 분들이 간 수치가 높아지지 않을까 또는 나는 간염보균자인데 또는 간 수치가 이미 조금 높은 상태라서 양약을 먹고 있는데 처방을 받아도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우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신경재생 한약 처방은 간 기능에 비교적 안전한 한약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도 간 수치도 높고 B형 간염 보균자이셨던 환자분이 한약을 신경재생 한약을 드시고 컨디션도 좋아지고 신경전도 검사상 드디어 개선도 보이고 물론 혈액검사상 간 수치도 지극히 안정적으로 되어 있어서 환자분이 좋아하셔서 연락을 주신 좋아하시면서 연락을 주신 케이스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간 수치가 높은 B형 간염 보균자셨는데요. 경추에 촉수 손상이 있으셨던 분이셨습니다. 발병은 올 여름에 있으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전신마비, 대소변마비 다 있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여름에 이제 추락사고를 당하시고 경추부의 척수 손상으로 전신마비가 있으셨던 환자분이셨습니다. 환자분의 보호자분께서 내원을 하셨었는데요. 환자분이 B형 간염 보균자고 현재 간 수치가 좀 높아서 양약을 드시고 계셨던 상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한약을 드시고 싶은데 한약하면 간에 안 좋다라는 이미지 때문에 드셔도 되는지 궁금하셔서 내원도 하셨고요. 환자분의 MRI는 좀 흔들렸지만 이렇게 척수 손상된 영상들을 볼 수 있었고요. 처방을 해드렸고 특히 간을 보호하는 약제들도 한의학에서는 간을 손상시키는 약제도 있고 간을 보호하는 약제도 있습니다. 양약도 마찬가지로 간을 손상시키는 양약도 있고 간을 보호하는 양약도 있듯이 한의학에 쓰이는 여러 가지 한약 또는 치료들도 다 그런 것들이 구분되어 있고요. 이 환자분은 이제 어, 우선 빨리 처방을 원하시기도 해서 간 수치가 아직 높은 상태에서 처방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제가 주치의가 아니고 현재 재활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셨기 때문에 병원에서 한약을 허락했다 하더라도 피검사를 수시로 하시도록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행히 피검사를 자주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달 정도 약을 드시면서 몸의 개선을 조금 느끼신 게 있으셨는데 어, 두 달째 돼서 이제 신경 전도 검사를 하시고 근전도 검사를 하면서 혈액 검사도 같이 시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간 수치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혈액 검사상 다행히 두 달간의 한약 복용 후에도 정상이셨다고 하셨고요. 무엇보다도 수개월 동안 전혀 변화가 없으셨는데 신경전도 검사상 이제 손가락에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해서 병원에서도 굉장히 이제 좋은 신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나 봅니다. 근전도 상에서도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전까지는 전혀 어떠한 신호도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근전도나 신경전도 검사를 본 거는 아니라서 환자분의 진술만으로 말씀드리는 거라서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것들은 말씀드릴 수는 없었지만 이제 병원 측에서도 굉장히 이제 고무적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한약의 절대적인 도움, 한약의 도움 없이 이루어졌을까라고 했을 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약이 우연히 처방을 하면서 됐을 수도 있지만 어, 실험적으로 봤을 때 한약의 이제 신경을 재생하는 효과가 있는 약들은 임상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은 밝혀져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환자분이 복용하고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개선된 것으로 보아 어, 신경재생 한약의 역할이 상당히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예. 물론 이제 한방 치료만으로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환자분도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었고요. 환자분의 회복력도 스스로 신경을 재생시킬 수 있는 능력 또한 내재되어 있었을 것이고,
그 내재된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한방치료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효과가 더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뭐 여러 가지 신경재생 한약의 과학적 근거라던가 여러 가지 질환에 어떻게 신경재생 한약들이 응용되는지에 대한 거는 제가 유튜브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해 놓겠습니다. 블로그에 잘 써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신경재생 골든타임은 1년이라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2-3년이 지나서도 척수 손상 같은 경우는 재생이 된다고 하고 있고요. 물론 1년이나 6개월 이내에 재생의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그 뒤로는 굉장히 느려지거나 제한적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임상적으로 치료를 하다 보면 그 이후에도 급격히 좋아지는 경우도 많은데 되도록이면 양방치료든 한방치료든 최대한 발병 즉시 또는 생체 징후가 안정된 즉시 재활치료, 한방재활치료, 양방재활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방재활치료는 침치료가 있고 추나치료나 한약치료가 있지만 요즘은 대부분이 재활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한방치료 중에서 한약치료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치료를 하는 걸 보더라도 침치료보다는 한약치료가 아무래도 더 좋은 영향이 있었고요. 이는 이제 신경재생 또는 신경기능을 효과적으로 이제 증가시키는, 강화시키는 효과들이 한약에서 좀 더 분명하고 침치료나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요즘같이 코로나 시기에 저희 한의원을 내원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침치료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입원하시고 있는 병원에서 침치료를 받을 수 있으시다면 한방치료 중에 침치료나 추나치료를 병행하셔도 좋고요. 물론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한방재활학과 전문의나 한방친구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이쪽을 전공하신 분들이니까 전문의 선생님이 계시는 한방병원을 더 추천하긴 합니다. 예, 뭐 이렇게 짧게 이제 결론은 이제 간 수치가 높고 간염 보균자라도 이런 신경재생 한약을 처방할 수 있고 물론 피검사가 입원하고 계시거나 외래로 다닌 병원에서 자주 검사를 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드물게 신경재생 한약을 처방했을 때도 간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간 수치가 올라갔을 때 한약을 쉬면 금방 제자리로 돌아오긴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처방 구성도 바꿀 필요도 있고요. 또는 이제 양약과의 영향이 있는지 분석을 더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어쨌든 피검사를 수시로 하면 한약도 안전하게 쓸 수 있으니까 간 수치가 높은 분이라 하더라도 또는 간염 보균자분이라 하더라도 한방 치료를 병행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상으로 한방재활학과 전문의자 한의학 박사 은영준 원장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